밝은 낮에 봤을 때는 미천한 저희 채널에 귀한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우디의 베스트셀링 세단 모델인 아우디 A6 50TDI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아우디의 대표적인 모델. 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우디의 여러가지 모델들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아우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아우디의 A6입니다. 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인 50TDI 쿼트로 모델을 가지고 와 봤어요. 사실 이 차가 국내에 출시가 된 게 2020년이었으니까 어느새 출시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우디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할 거예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중요한 모델인데 지금 후속 모델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오늘은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서 사실 이 동급의 경쟁 모델들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났고 또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A6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아우디 모델 중에서 가장 아우디의 디자인에 대한 시그니처 혹은 그런 캐릭터 같은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이 A6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상위 A8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멋진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더 웅장한 그런 포스들도 풍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우디하고 어울리는가? 안 어울린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우디의 디자인을 혹은 아우디의 얼굴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A6가 어떤 모델들보다도 A4, A3, 뭐 Q5 어떤 모델들보다도 심지어는 고성능 스포츠카인 R8보다도 아우디의 디자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명확해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아우디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A4, A5, A3, A1, A2, A7, A8까지 어떤 모델들을 보더라도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이 아우디 A6의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유의 그릴, 특유의 헤드램프, 특유의 범퍼 라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 이 차를 위해서 다 만들어서 조합을 해놓고 여기서 각각의 차들로 파생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우디의 특유의 로고 같은 것들, 이 로고를 해치지 않는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센서들의 자리까지 요소 하나하나가 정말로 A6는 아우디의 모든 디자인의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식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의 정석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폭스바겐의 파사트를 시승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세단이 꼭 프리미엄이어야 하는가? 물론 프리미엄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사트는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은 굉장히 정석적인 비즈니스 세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6는 거기서 방금 이야기를 한 프리미엄한 비즈니스 세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뚜렷한 캐릭터 라인들이 있는데 크게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은은하게 그런 포인트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굉장히 좀 정직한 3박스 형태거든요.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좀 루프가 좀 매끄럽게 꺾여 내려가는 그런 쿠페형의 실루엣을 가져가기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정확한 3박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차가 어떤 것들을 추구를 하는지, BMW 같은 경우에는 시어 드라이빙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것,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중간 지점, 그렇다고 해서 아우디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적절한 중간 지점을 딱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이 아우디의 A6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Q7에서도 시승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적으로 다 좋아요. 어느 것 하나가 뚜렷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A6도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A6만의 장점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6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꽤 스포티하게, 꽤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꽤 편안한 승차감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옆모습에서도 디자인으로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파사트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직한 비즈니스 세단,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라면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시초였다고 한다면은, 아우디가 얌전할 때는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뒷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포티한 거는 어느 모델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가? 저는 A5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큰 고성능 모델 혹은 더 작은 고성능 모델,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스포티한 디자인들은 A5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품격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되는 모델에서는 이 A6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좌우에 테일램프를 쭉 연결하는 검은색 하이글로시 파츠는 차를 한층 더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테일 램프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과하지 않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지도 않게,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섞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기교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야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라이트를 가지고 빛장난, 아우디가 사실 굉장히 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우디가 그렇게 무조건 심심하게만 하진 않았다라는 것들을 또 자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은 낮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낮에 한창 바쁘게 일을 해야 될 때는 딱 이렇게 얌전한 모습들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야간 이제 모두가 퇴근을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변모하는 야누스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의 장점, A6만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배기구를 숨겨둔 거예요. 사실 A6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시도한 게 사실은 아우디거든요. 근데 50TDI A6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고 6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이런 모델에서는 그래도 배기구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S6, RS6 그런 굉장히 스포티하고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의 차이점, 차별화 포인트, 그런 것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50TDI 같은 최상위 모델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찍합니다. 여러가지 독일 중형 세단, 중대형 세단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런 모델들 가운데서도 트렁크의 공간은 가장 넓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고 좌우로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골프채가 몇 세트나 들어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세트가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쭉쭉쭉쭉 넣게 됐을 때 최대 4세트까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비즈니스 목적에서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단계 위에 프리미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최적의 차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A6 50TDI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던 아우디 Q7하고 완전히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까지 크게 볼 수 있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거기다가 적절하게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스티어링 휠과 요 버튼의 구성까지, 사실 최근에 아우디가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고스란히 적용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좀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조금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익숙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출시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컵홀더거든요. 컵홀더가 다른 독일 브랜드 혹은 다른 수입차 혹은 다른 어떤 국산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심지어 특정 국가에서 나온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사이즈, 큰 사이즈의 컵홀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된 우드그레인과 하이글로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고급스러운 프리미엄한 느낌들을 잘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 사용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소재들을 곳곳에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뭐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우드는 아니고 플라스틱에다가 이제 우드 톤을 입혀둔 거기는 한데, 이런 것들 혹은 플라스틱 혹은 금속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들, 스웨이드, 가죽 이런 것들 골고루 만져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소재들이에요. 거기다가 마감 같은 경우에도 꽤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들 골고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6가 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우디 모델 중에 하나인가를 또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 소재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절하게 고급스러운 것들을 곳곳에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프리미엄한 것들은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싹 빼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도 느껴지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딱 앉았을 때 편안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타이트한 그런 좀 스포츠 버킷 타입의 시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실내 구성과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편안한 착자감, 굉장히 편안한 공간감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춰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모델들, 최근에 나온 차들부터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그런 차들을 쭉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부담이 없고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프리미엄한 브랜드라고 하면 저는 아우디를 꼽고 싶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현대차가 이쪽에다가 이제 기어 변속 레버를 장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 브랜드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구성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 사용의 측면에서 더 와닿는,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A6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탔었던, 최근에 탔었던, 저희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여러 아우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실내 구성에서의 커다란 차이는 사실은 찾아보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2023년 말 12월인 지금 시점에서 볼 때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차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 시점에 출시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출시가 됐었던 그 디자인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때의 장비들이 조금씩 더 업데이트가 돼서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2열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변화점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요 실내 착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동급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좀 편안한 편에 해당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좌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요 시트 자체에 대한 편안함이 조금 달라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일단 요 엉덩이 부분들이 동급의 경쟁 모델들 대비 상당히 좀 긴 편에 해당을 합니다. 정확하게 길이 측정까지는 안 해봤지만 지금 제 손에서의 느낌상으로는 3에서 4cm 정도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차이점이 생기게 되면서 드는 그 정도의 차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를 어디까지 커버를 해주는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구성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작지 않은 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이쪽 부분까지 크게 뭐 넓게 열리는 뭐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좀 글래스 루프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 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혹은 더 개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앞쪽에만 선루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요 선쉐이더라 그러죠. 가림막들이 롤링이 돼서 수납이 되는 공간들이 요 가운데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머리 공간 자체는 쑥 들어가서 꽤 괜찮은 머리 공간들을 보여주지만 이 부분들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머리 위쪽이 살짝 내려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닫혀 있다라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열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좋은 소재들,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합리적인 소재들을 골고루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착자감이나 손에서 느껴지는 그런 촉감 같은 것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더 프리미엄에 가깝다, 프리미엄에 더 추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쿼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본이 후륜구동 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이 터널들이 좀 올라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딱 4명이 앉을 수 있는 2+2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운데 타지 못하는 차들이 이 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차들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A6 50 TDI 쿼트로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가장 아래에 있는 40 TD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50 TDI 모델 같은 경우에는 V6 3000cc V6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서 발휘되는 성능은 사실은 기통이나 배기량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떨어져요. 최고 출력 286마력에 최대 토크는 63.2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합니다. 이게 가장 센 모델이죠. 엔트리 모델인 40 TD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04마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배기량과 이 숫자의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A6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넉넉한,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폭발적이진 않은 굉장히 오묘한 지점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배기량과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만 생각을 한다면은 300마력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5마력 정도 더 높은 마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배기량 대비 저마력의 출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를 주행을 해보면은 이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딱 요 정도 출력이 딱 적합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쿼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와이드 코너에서도 매끄럽게 딱 돌에 붙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가속을 할 때, 특히 급가속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바닥에 탁 붙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우디의 A6라는 모델이 왜 잘 팔리는 모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적절하게 이 차의 컨셉트에 맞는 그런 성능도 갖고 있고, 그런 성능 안에서 충분히 공격적인 드라이빙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굉장히 편안한, 굉장히 컴포트한 그런 주행의 감각까지 모두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뛰어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 주유를 해서 받았을 때 92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그만큼 이 차는 이 차에 결코 적지 않은 5m가 살짝 안 되는 그런 크기거든요. 그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덩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또 효율적인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과 편안함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모두 만족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거를 원한다면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거를 원한다는 게 스포티한 것들을 극대화를 했다라는 경우에는 이 차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혹은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의 일정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이 A6 50TDI, 특히 50TDI 같은 모델은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 세단,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으로 봤을 때 조금 고위지에 계신 분들, 혹은 손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의전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편안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끄럽게 주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Q7을 리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좋은가 했을 때는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조합을 해서 평균적인 종합 점수를 봤을 때는 평균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서킷 하듯이 막 과속을 하면서 주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루 정도는 늘 얌전하게 편안하게 평온한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더라도 하루쯤은 일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편안하게 우아하게 주행을 하다가도 주행 모드를 싹 바꿔서 다이나믹으로 두고 튀어나간다면은 양쪽을 모두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 굉장히 높게 줄 수 있고, 또 폭발적인 가속력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효율까지도 완벽하게 챙길 수 있는, 정말로 전천후 비즈니스 세단계의 프리미엄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특별해, 이것이 좋아, 이거를 강점으로 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모두에게 그것이 유효한가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이 아우디의 A6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패밀리 세단이라는 거는 사실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러면서도 스포티한 것도 즐길 수 있다라는 것 역시 사실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견 없이 골고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이야기를 할 때는 A6를 이야기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모델 아우디 A6 50TDI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아우디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아우디가 꾸준하게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가장 많이 팔아야 되는 모델이라고 꾸준하게 강조를 해왔던 그런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수입 자동차, 특히 이런 중대형 세단에 있어서 가장 경쟁이 심했던 모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A6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가치는 그냥 지금 당장의 판매량이 조금 안 나온다라는 것만 가지고 기하를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 모델들이 다 체인지, 세대 변경이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델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뭐가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경쟁 모델들 대비 확 떨어지는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차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A6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트림인 40TDI 모델이 약 7,700만원대, 최상위 모델로 가게 되면은 9,900만원대 가격대가 측정이 되게 돼요. 이 9,900만원대의 A6라고 하면은 이 50TDI 모델 중에서도 나르도 그레이라고 하는 에디션 모델,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까지 했을 때 9,9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7,000만원대 혹은 8,000만원대에서 이 차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TDI 디젤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TFSI 가솔린 모델도 분명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전기차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좀 전기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지르는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익숙하고 그동안에 출시가 돼서 한 3년 정도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꾸준하게 판매를 하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온 이 A6를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BMW 5 시리즈,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벤츠의 E클래스까지 셋 다 경험을 해보시고 나는 정말 얼리 어댑터라서 최신차가 가장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A6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